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마트에서 이런 광경을 봤어요. 60대 정도 되신 어머님이 꿀 코너에서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점원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꿀 감기에 좋다며? 손자가 요즘 기침을 해서 뜨거운 물에 타서 먹이면 되지? 그런데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지금 손자에게 독을 먹이려고 하고 계셨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꿀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이 꿀은 천연이니까 설탕보다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꿀 중에서도 특별한 꿀이 하나 있어요. 이 꿀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62.2%나 억제하고 면역세포를 4.6배나 증가시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모르셨을 꿀의 진실과 함께 의사들도 깜짝 놀란 기적의 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어머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실 거예요. 먼저 꿀이 왜 좋다고 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꿀은 단순한 단맛 내는 재료가 아닙니다.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80%를 차지하며 이것들은 소화가 필요 없는 단당류라서 몸에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꿀을 먹는 거죠. 즉시 에너지로 전환되거든요. 여기에 비타민 B, B, 비옥, 비타민 C, 칼륨, 마그네슘, 아연, 철분 등 180여 가지의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특히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 소화를 도와주는 1등 공신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꿀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늦춰주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 녹슬어가는 걸 막아주는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해요. 마치 사과가 공기에 닿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레몬즙이 막아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마트에서 보신 할머니가 왜 손자에게 독을 먹이려고 했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꿀을 80도 이상 뜨거운 물에 타면 소화를 돕는 효소가 70% 감소하고 피로해소에 좋은 비타민 B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꿀에 함유된 각종 비타민과 아미노산들은 40도만 넘어도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럼 뜨거운 꿀차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설탕물이랑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꿀의 좋은 성분은 다 날아가고 단맛만 남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꿀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HMF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독을 먹인다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그럼 꿀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37도 정도의 물에 타서 드시거나 아예 실온의 물에 타서 드세요. 아니면 그냥 숟가락으로 한 스푼 떠서 드셔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상온의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 타서 마셔요. 정말 개운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친답니다. 이제 꿀을 언제 어떻게 드시면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기상 후 30분 뒤에 드세요. 왜 30분 뒤냐고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드시면 공복인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30분 정도 지나면 위산 분비가 안정화되면서 꿀의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운동 전후 에너지 보충. 운동 30분 전에 한 숟가락 드시면 즉시 에너지로 전환되어 운동 퍼포먼스가 향상됩니다. 운동 후에도 한 숟가락 드시면 근육 회복과 글리코겐 보충에 탁월해요. 세 번째, 밤에 잠들기 전 1시간 전. 꿀의 포도당이 뇌의 트립토판 흡수를 도와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목이 아플 때 자연 치료제로. 꿀의 항균 성분이 목의 염증을 달래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때는 생강이나 레몬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하루 25g에서 30g, 그러니까 2숟가락에서 3숟가락이 적당량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이제 꿀에 대한 가장 위험한 오해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위험한 오해, 꿀은 천연이니까 당뇨병 환자가 먹어도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꿀의 혈당 지수는 55, 설탕은 68 정도로 꿀이 약간 낮긴 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합니다. 더 중요한 건 꿀의 주성분인 과당이 장기적으로 당뇨병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과당은 혈관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해서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꿀도 설탕과 똑같이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만약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소량만 드세요. 두 번째 위험한 오해, 꿀은 자연식품이니까 아기들에게도 안전하겠지?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특히 1세 미만 아기에게는 꿀이 청산가리와 같은 독입니다.
꿀의 10% 정도가 보툴리누스 포자에 감염되어 있는데 성인은 면역체계와 위산 때문에 괜찮지만 영아는 면역체계가 미완성이라 이균이 장에서 번식하면서 독소를 만들어 생명위험까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꿀을 먹은 영아가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121도에서 가열해도 이 포자는 완전히 사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1세 미만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꿀이 들어간 과자나 빵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위험한 오해, 꿀은 자연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꿀은 100g당 약 300칼로리로 칼로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루 100g 이상 드시면 설사, 폭통이 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척당량이 있습니다. 하루 25g에서 30g, 티스푼으로 2스푼에서 3스푼이 적절해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셨을 그 특별한 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2023년 농촌진흥청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연구한 결과가 국제학 술지에 발표됐는데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바로 밤꿀입니다. 밤꿀은 6월 중순 밤나무꽃에서 채취한 꿀로 진한 갈색을 띠고 강한 향과 약간의 쓴맛이 특징이에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약처럼 사용해왔던 꿀이죠.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밤꿀을 먹은 쥐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감염을 62.2%나 억제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는 6일 만에 모두 죽었는데 밤꿀을 먹인 쥐는 60%가 생존했어요. 더 놀라운 건 면역세포 활성화 정도예요. 밤꿀을 먹은 쥐의 NK세포, 그러니까 자연살해세포의 활성도가 4.6배 증가했고 인터페론 베타라는 바이러스 방어 단백질은 4.3배나 늘어났습니다. NK세포가 뭔지 아세요? 이건 우리 몸의 특수부대 같은 존재예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직접 제거하는 면역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4.6배나 활성화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럼 밤꿀의 비밀은 뭘까요? 바로 키누렌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키누렌산은 밤꿀 1kg당 1168mg이 들어있는데 이는 정말 높은 함량이에요. 놀라운 건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아카시아 꿀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꿀에서는 키누렌산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밤꿀에만 이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 거죠. 키누렌산을 쉽게 설명해드리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깨우는 알람 같은 역할을 해요. 평소에 잠들어 있던 면역세포들을 깨워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준비를 시키는 거죠. 마치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이 마누카 식물의 특별한 성분 때문에 고가에 팔리는 것처럼 우리 밤꿀도 키누렌산 때문에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거죠. 그럼 밤꿀은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연구진에 따르면 60kg 성인 기준으로 티스푼 1스푼, 그러니까 2.9g 정도면 면역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이 정도는 일반적인 꿀 권장 섭취량 25g에서 30g보다 훨씬 적은 양이니까 충분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다만 밤꿀은 일반 꿀보다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하지만 이런 과학적 근거를 보면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좋은 꿀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원재료명 확인하세요. 꿀 하나만 적혀 있는 걸 선택하세요. 설탕, 물엿, 과당 등이 첨가된 건 피하세요. 두 번째, 국산 천연 꿀을 선택하세요. 중국산 꿀 중에는 항생제나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너무 투명한 꿀은 의심해보세요. 천연 꿀은 꽃가루나 미세한 입자들 때문에 약간 탁한 게 정상이에요. 네 번째, 가격이 너무 싼 꿀도 의심해보세요. 진짜 좋은 꿀은 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만드는 거라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설탕물 꿀 구별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꿀을 한 방울 물에 떨어뜨리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가짜 꿀은 바로 퍼져버립니다. 그런데 좋은 꿀을 사셨다면 보관도 제대로 하셔야 해요. 꿀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어두시는데 그러면 결정화가 빨라져요. 혹시 꿀이 하얗게 굳어져도 상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꿀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미용 목적으로 꿀 1스푼에 우유 1스푼을 섞어서 팩을 만들어 보세요. 피부가 정말 촉촉해집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꿀과 우유로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작은 상처가 났을 때도 꿀을 살짝 발라주면 항균 효과 때문에 빨리 나아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꿀을 이용한 드레싱 제품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마라톤 선수들처럼 경기 중에 꿀 1스푼을 드셔보세요. 즉시 에너지로 전환되면서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거든요. 요리할 때도 유용해요. 고기를 재울 때 꿀을 넣으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빵을 구울 때 설탕 대신 꿀을 쓰면 더 촉촉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꿀은 40도 이상 뜨거운 물에 타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니까 미지근한 물이나 상온의 물에 타서 드세요. 하루 적정량은 25g에서 30g, 티스푼으로 2숟가락에서 3숟가락입니다.
1세 미만 아기에게는 절대 먹이면 안 되고 당뇨 환자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밤꿀은 면역력 증진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아침 공복 30분 후, 운동 전후, 잠들기 전이 꿀을 드시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제 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셨네요. 좋은 건 제대로 알고 먹어야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밤꿀은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천연 면역 식품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건강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어떤 건강 정보가 궁금하신지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놀라운 건강 비밀을 풀어드릴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